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맵플롯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판다스에서 간단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시각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맵플롯 립을 포함해서 그 외에 다양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맵플롯 립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맵플롯 립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파워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맵플롯 립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의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장점은 어떤 것이든지 그릴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래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고 싶다, 어떤 걸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면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 즉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들이 상당히 다른 라이브러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오래된 예전부터 있었던 시각화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요즘의 추세, 요즘의 트렌드에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러한 디자인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디자인과 그러한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맵플롯 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beautiful, 그러니까 그 그래픽이 되게 이제 유려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디자인을 제공해 준다고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본은 맵플롯 립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맵플롯 립 기반의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맵플롯 립이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면 이 시본은 사용하기 쉬운 그런 하이 레벨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하이 레벨 API를 통해서 코드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훨씬 더 맵플롯 립에 비해서 보기 좋다,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맵플롯 립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기보다 제공하려면 맵플롯 립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다양한 그래프의 형태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한 플랫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은 항상 이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API들은 사용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한다거나 뭐 이러한 상대적인 기능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항상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시본도 마찬가지로 맵플롯 립에 비해서 코드가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맵플롯 립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기능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본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데이터 형태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시본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 데이터들의 관련성을 우리가 시각화할 때에는 랩플롭이나 뭐 스캐터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고 뭔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의 변화를 볼 때에는 막대 그래프와 같은 캡플롯을 필두로 뭐 박스 플랫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포, 뭐 데이터 분포의 회귀선, 뭐 여러 가지 변수의 비교 혹은 하나의 우리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넣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각각의 그런 플랫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라이브러리는 이제 보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보케 라이브러리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맵플롯 립이랑 시본이랑 약간 그래도 상대적인 그런 차이점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맵플롯 립이나 시본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맵플롯 립에도 백엔드를 이제 인터랙티브한 백엔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웃풋 창에 떠 있는 그러한 맵플롯 립의 그래프를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뭐 X축에 제목을 추가한다거나 뭐 값을 변경한다거나 줌아웃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기본적인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은 제공을 하지만 이제 보케는 그런 인터랙티브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해의 장점은 이제 매플로립보다는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뭐 비슷한 인터랙티브랑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슷한 특성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플랫, 즉 액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들 간의 링크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이러한 플랫들이 있을 때 하나의 플랫에서 내가 원하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데이터만 그래프에 표현이 되는데, 이 그래프가 다른 플랫들과 링크가 돼서 여기서 자료를 선택하면 나머지에 있는 플랫들에서도 그 자료만 표현이 되도록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들 간에 링크가 가능하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시본에 대비해서는 약간은 복잡한 코드, 그러니까 매플로립과 그 시본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코드 복잡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해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플로틀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터랙티브 앤 뷰티풀이에요. 그러니까 시본이랑 복해랑 둘 다의 장점을 모두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라이브러리들도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플러틀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습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굉장히 호환이 잘 돼서 잘 보여지지만 웹브라우저에 굉장히 호환이 좋다는 게 그런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호환이 가능한 이유는 plotly.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게 구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plotly.js 기반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게 이 plotly 말고도 이제 대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대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서 이 플로틀리는 플로틀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시각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대쉬라고 하는 애와 연동이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쉬와 연동을 하면 손쉽게 웹 기반의 대쉬보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별도의 웹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 지식이나 뭐 개발이 필요 없이 이 플로틀리와 이 대쉬를 연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그래프나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들을 간단하게 HTML로 변환을 해서 그 웹브라우저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플로틀리는 기본적으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료 버전도 별도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대비해서 더 많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ggplo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알테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쭉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계속해서 또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하냐라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떤 시각화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플로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오래된 그러한 라이브러리이면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이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문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배우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본은 그러한 매플로립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래서 매플로립의 그런 사용성, 그러니까 코드가 복잡하다고 하는 그러한 단점과 디자인을 개선을 한 게 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해는 그 두 개의 매플로립과 시본의 인터랙티브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그래프에 뭔가 액션을 가해서 그 액션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해 나가고,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 데이터도 계속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변경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복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터랙티브한 것 플러스 웹 기반으로 시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맥플로립이나 시본이나 복회도 뭐 웹 서버 웹으로 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해요. 방법들은 존재하는데 약간의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플로틀리는 그게 훨씬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라이브러리들을 쭉 비교를 할 때 뭐 사용성,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웹 기반이냐 아니냐, 뭐 웹으로 우리가 퍼블리싱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모두 다 조금씩은 다 제공을 해줘요. 뭐 매플로립이라고 해서 웹 기반으로 웹 퍼블리싱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인터랙티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다 되긴 하는데 그 저마다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별 5개를 만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뭔가 강력한 기능을 원한다. 나만의 커스터마이징된 그래프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플로립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C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 보여줬다가 그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환경을 원하신다면 복회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웹으로 퍼블리싱, 그러니까 웹 서버를 띄워서 웹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게 웹 서버를 띄우고자 하는 그러한 니즈도 있다고 한다면 플로틀리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 4개의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할 때 이거는 뭐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제 막 구글링을 해서 보시면 그 비슷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뭘 할지도 사실은 고르기가 사실 난감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걸 골라야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그거를 공부해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처음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선택 장애가 오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선택 장애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선택 장애를 조금이나마 보완해 주고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통계치를 보는 게 이제 GitHub에 있는 관련된 통계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GitHub라고 하는 거는 세계 최대, 이제 글로벌리 세계 최대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소스가 오픈이 되어져 있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소스를 보고 공개된 소스를 보고 그 공개된 소스에 대한 단점이나 뭐 추가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기능이 더 좋아지고 점점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GitHub 관련 통계를 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오픈소스 커뮤니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개발자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지에 대한 지표를 이제 GitHub 관련 통계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별표 수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수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나 이 라이브러리 좋은데? 라고 이제 좋아요를 누른 게 별표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여자 수는 거기에 참여해서 이 라이브러리의 개발에 참여해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는데 기여한 개발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개발자가 여기에 참여해서 이 프로덕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좋아요인 별표도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커밋수 같은 경우도 커밋수는 이제 업데이트한 횟수예요. 이제 사람들이 기능을 하나 뭐 추가한다거나 뭐 버그를 개선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코드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단위를 커밋이라고 하는데요. 그 커밋의 수가 많을수록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최근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발전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밋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용자 수도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지표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꼭 이것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참고용으로 이러한 GitHub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여하고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른 그러한 라이브러리드가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에 선택하실 때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의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직까지 뭔가 딱 이 하나가 베스트야라고 하는 그런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춘추 전국 시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